친절한 로이입니다. 오늘은 세부 부동산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 많으셔서 세부 부동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오늘 필리핀 현지 세부에서 부동산업을 하시는 전문가분들 한번 모셔보고 세부 부동산 현황이랑 그리고 이제 현지 콘도 구입 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필리핀 부동산 구입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가요? 요즘에 한국의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짐으로 인해서 해외 부동산 취득에 많이 돈을 돌리고 계시는데, 사실은 필리핀 같은 경우는 필리핀이 워낙 광범위하잖아요. 마닐라도 있고 세부도 있고 클락도 있고 버라카이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마닐라는 이미 마카티가 포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은 많은데 수요가 없기 때문에 렌트 수익률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보니파쇼 같은 경우에도 한 10년 정도 전에 그렇죠. 그래서 마닐라에 있던 분들도 눈을 많이 돌리시는 게 제2의 부산처럼 세부로 눈을 많이 돌리시는 편이에요. 왜냐, 마닐라에서 오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얘기하시는 부분이 세부가 렌트비가 굉장히 비싸다고 얘기하세요. 마닐라에 비해서. 그렇죠. 왜냐, 근데 여기는 수요는 많지만 공급은 아직 마닐라 마카티 이쪽에 의해서 공급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필리핀 현지인분들도 많은 투자를 하시고, 사실 필리핀 자체의 세부에서 고급 콘도 같은 경우도 세부에 있는 콘도는 대부분 마닐라에 정말 잘 사는 지주들이 많이 구매를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세부 현지는 부동산 현황이 어때요? 세부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곳곳이 하는 큰 프로젝트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미 IT파크나 아얄라 같은 경우는 이미 10년 전부터 이미 활성화가 돼 있지만 그 안에서도 지금 새로 짓고 있는 콘도들도 있고 분양하는 것도 있고 뭐 일반 매매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큰 프로젝트를 가시는 게 아무래도 나중에 매매하시기도 훨씬 더 낫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세부 지역에서는 지금 제일 핫한 플레이스가 어느 쪽이에요? 제일 핫한 플레이스는 막탄 같은 경우는 막탄 뉴타운, 메가월드에서 진행하는 막탄 뉴타운이 신도시로 되어 있는 프로젝트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지금 IT파크 같은 경우는 이미 IT파크의 제2의 아얄라몰이 오픈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IT파크 안에 있는 기존에 있는 분양하는 유닛이나 아니면 일반 매매 유닛들이 많이 매매가 되고 있고, 아얄라 같은 경우도 비즈니스 파크가 이미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아얄라 같은 경우에서도 비즈니스 파크 중에 솔레니아라고 아비다 렌트 쪽에서 분양하는 중저가 이상의 브랜드가 요즘에 가장 많이 핫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많이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가 스튜디오나 원베드룸 위주로 많이 구매를 하신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세부는 현재 제일 화랑인 지역이 기존엔 인프라가 이제 이미 형성된 지역에 새로 올라가는 콘도들, 그렇죠. 이런 데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지금 뉴브리지랑 올드브리지가 있는데, 올드브리지 바로 옆쪽에 이제 싱가포르 학교가 있거든요. 싱가포르. 거기 옆에 만다니베이라고 1.7헥타르짜리 하는 큰 프로젝트가 있고요. 그리고 SM 가기 전에 아얄라 랜드에서 제3의 아얄라 랜드가 오픈이 돼요. 그쪽이. SM C사이드요? 아니요, C사이드 가기 전이에요. 기존에 있는 SM과 시티몰? 네, 거기 중간에 지금 게이트웍이라고 이런 IT파크 같은 신도시가 또 열린다고 보시면 되세요. 지금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장기적인 플랜으로는 게이트워크하고 만다니 베이 쪽. 그렇죠. 그리고 많이 현재 보시면 제일 돼요. 화랑한 데는 IT 파크 쪽이랑 아얄라몰 쪽. 아얄라몰 쪽. 아얄라몰은 근데 막탄은- 대신에 신규 물량이 없는 거잖아요, 아직. 아얄라몰은 신규가 솔레니아밖에 없어요. 솔레니아. 솔레니아가 지금 타워 4가 건물을 짓고 있고요. 타워 5는 분양 예정이고. 그러면 만약 관심 있는 분들이 콘도를 구입하게 되면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우선은 구입을 한다 그러면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콘도를 구입하시게 되면 첫 번째는 일반 매매. 일반 매매. 일반 매매라는 거는 한국처럼 한국 오피스텔을 보시면 이미 다 세팅이 돼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등기 권리증이 있어서 네. 매도인, 매수인이 등기 이전을 해서 내 이름으로 타이틀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타이틀이라는 거는 등기 권리증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이미 분양이 끝난 걸 개인 소유를 가지고 있는 걸 그쵸.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내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거를 매수인 이름으로 이전을 해서 구매하시는 방법이 있고, 네. 두 번째는 분양권 구매가 있어요. 요 같은 경우는 건설사에서 분양을 하게 되면 맨 처음에 계약금을 2만에서 5만 페소 넣고 중간에 중도금을 얼마 냈고, 그리고 스튜디오냐 원베드룸냐에 따라서 36개월에서 48개월을 분할로 납부했다가 맨 마지막 잔금을 한꺼번에 밀어넣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분양권 전매가 있어요. 분양권 전매라는 건 이미 내가 분양을 받으신 분들이 있는데 맨 마지막에 잔금 납부할 시점에 잔금이 모자라거나 아니면 갑자기 뭐 파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런 게 사실은 금매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죠. 한국과 틀린 게, 한국은 부동산을 구매하실 때 건설사에서 분양가는 고정이에요. 그 대신 권리금이 붙고
피가 안 붙고 그 차이가 있지만 여기는 법 자체가 잘 사는 사람 위주로 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맨 처음에 땅을 파기 전부터 분양을 했던 금액이랑 맨 마지막에 3년에서 4년 후 입주했을 때 금액이랑 완공됐을 때. 네, 건설사에서 금액을 올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체 분양 물건 중에 10%가 분양이 잘 됐어. 그러면 그 이후에 분양되는 거는 그 분양가가 또 올라가요. 20-30% 분양이 됐어. 그러면 건설사에서 금액을 또 올려요. 그러다 보니까 맨 처음에 구매하셨던 분이랑 맨 마지막에 구매하셨던 분이랑 금액 차이가 틀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분양권이 물건이 4밀리언 정도 하는데 3밀리언이면 1억 정도. 네, 분양권 전매로 금매가 3.4밀리언 정도에 나온다. 그러면 시세차익을 같이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물건을 구매를 하시면 당연히 잔금 납부는 한꺼번에 하셔야 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유닛 세팅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가구 가전제품을 다 넣고 그리고 나서 렌트를 돌리면 되니까 이거는 바로 수익률이 나는 거고, 일반 매매나 분양권 전매는 수익률이 바로 날 수 있는 구조고요. 분양권 구매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당장 목돈은 없는데 부동산을 구매하고 싶어 이러시면 할부로 구매 가능하세요. 사실 이 할부로 구매하시는 것도 여기 현지분이 아니시면 구매가 힘들기는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동이체로 뭐 금액을 뽑아나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아니면은 건설사의 금액을 매달 현금을 입금하거나. 근데 이 나라 시스템 같은 경우는 자동이체 자체가 없어요. 책을 발행하죠. 네, 책을 발행하게 되는데 이 책은 개인 책을 만들거나 법인 책이 있지 않으면 책 발행 자체가 힘들어요. 개인 책을 발행을 하려면 당연히 이 나라의 워킹 비자나 은퇴 비자가 있어야지만 체크북을 만들 수가 있는데 사실은 관광 비자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체크북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책은 그러니까 수표인 거죠. 개인 발행 수표. 그렇죠. 백지 수표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건설사에 제출하면 그 날짜에 통장에서 돈이 매번 빠져나가는 분할 조건이에요. 납부를 하게 되면 책을 뭐 10장이든 20장이든 분할받은 대로 그 그쵸. 금액을 써서 날짜를 적어주는 거죠. 그렇죠. 2020년 1월, 2월, 3월 며칠에 네, 나가는 책으로. 매달 뭐 15,000원peso씩 얼마씩 그 날짜에 빠져나간다고 그래서 적게 그걸 되는 은행에 거예요. 맡기면 은행의 날짜에 맞춰서 책에 써있는 금액을 예정일에 뽑아가는 네. 거고. 그래서 만약에 이 분양권을 구매하고 싶은데 구매를 못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는 법인 회사예요. 네. 저희 법인 회사 책을 대신 발행을 해드려요. 편의상. 그 대신 통장에 만약에 1월 10일이 매달 10일이 납부일이면 손님은 저희한테 당연히 이틀이나 3일 전에 입금을 해주셔야죠. 왜냐하면 은행에 금액을 넣어놔야 10일 날짜에 정확하게 돈이 빠져나가고. 안 그러면 부도수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돈이 빠져나가고 나면 저희가 통장 정리를 해서 이 날짜에 어떤 유닛 금액이 빠져나갔다고 손님한테 다시 보내드리거든요. 이런 부분도 저희 부동산에서 대행으로 서비스를 해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콘도를 그렇게 구입을 하는 방법은 이제 알아놨고, 그러면 콘도 구입한 다음에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해요? 콘도 같은 경우는 구매를 하시게 되면 이 나라 같은 경우는 무조건 위임장이 있어야지만 입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한국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매번 유닛에 사인을 해주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 말로는 스페셜 파워 오브 아톤이라고 지금 갖고 있는 임대인이 저한테 권한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렌트에 대해서 렌트를 넣을 수 있고 집이 하자보수가 있으면 그렇고 세입자 들어오는 거 체크인을 다 할 수 있는 사인을 해줄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공증된 계약서를 갖고 대리인. 있으면 그쵸? 그거를 아파트 관리사무소 한마디로 콘도 관리사무소에 다 제출을 하게 되면 제가 위임자구나 해서 모든 서류가 통과가 가능하세요. 이 나라도 보기와 다르게 콘도 자체가 입실 자체가 까다로운 편이에요. 근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당연히 더 까다롭겠죠. 이런 고급 콘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위임장을 제출해서 제 사인이 들어가지만 무조건 세입자도 입실이 되고 퇴실도 가능하고 그런 서비스까지 같이 해드린다고 보시면 되세요. 부탁해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세입자를 구하는 거나 아니면 월세를 받는 부분이나 이런 것까지 다 진행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한국에 계시기 때문에 매달 월세를 컬렉을 직접 하시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계약서를 만들면 그 날짜에 월세를 컬렉을 해서 근데 당시에 원화로 원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환율에 맞춰가지고 원화로 송금해드리고 아니면 보관하고 계셨다가 방문하셨을 때 페소로 받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손님의 취향에 따라서 일처리는 다 해드린다고 보시면 되세요. 실제로 필리핀 사람 같은 경우도 워낙 외국에 나가 사는 사람들도 많고 해외에서 돈 가져와서 부동산 구매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여기다 이제 현지 부동산에 위임 맡기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네, 많죠. 그런 식으로 이제 오는 그래서 필리핀 집주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집에 관리인이 따로 있어요. 내 집을
4명이지만 내 지구의 관리인으로서 인건비가 싸잖아요. 유닛이 여러 개 갖고 있으면 관리해주는 애가 집도 청소도 시키고 그리고 고쳐주는 것도 고쳐주고 세입자 입실 체크도 해주고 월세도 컬렉도 해드리고 한국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사실 관리인을 따로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부동산에서 대신 위임장을 받아서 월세를 받고 관리를 해드린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구입하는 부분이나 운영하는데 세금은 어떤 식으로 나와요? 이 나라 같은 경우는 1년에 납부하시는 게 재산세밖에 없으세요. 그게 리얼 프로퍼티 탁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인터넷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세율이 2%니 0.2%니 이렇게 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공시지가나 어셈밸류로 체크를 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과 다르게 한국은 재산세가 다 고지서로 저희 집으로 날라오는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이 나라 같은 경우는 저희 집으로 날라오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직접 시청에 가서 내가 재산세를 내고 싶어 조회를 하게 되면 1년에 대한 요금을 한꺼번에 내주면 얘네들이 할인을 해줘요. 근데 내년 12월에 이 내년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면 전체 금액에서 할인을 해주세요. 1분기에서 4분기에 되는 금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몇 프로 정도 할인돼요? 많이는 안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얼마는 안 되지만 그래도 은행 이자 정도? 네, 은행 이자 정도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스튜디오 기준으로 따지면 그냥 중저가 콘도를 구매하셨을 때 재산세 자체가 한국 돈으로 5만 원에서 7만 5천 원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억 정도 유닛에? 네. 그 정도밖에 재산세가 나오는 게 없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럼 거의 0.몇 %대네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만약에 내가 재산세가 있는지 몰랐어. 안 내도 되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팔 때 미납된 재산세를 다 납부하지 않으면 등기 이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때 납부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그럼 만약에 콘도를 뭐 5년이든 10년이든 보유하고 있다가 그때 팔면 한꺼번에 납부? 네, 한꺼번에 납부해도 돼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차를 구매하셨을 때 범칙금이 뭐 딱지를 띄면 저희가 딱지가 집으로 날라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팔 때 한꺼번에 정리하시면 문제가 없으세요. 그러면 월세를 주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콘도를 구입을 해서. 그렇죠. 다 월세죠. 네, 그럼 월세 관리랑 그리고 월세는 사업자가 있어야지 임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아니요. 만약에 내가 법인은 임대사업자를 냈을 경우에는 당연히 세금 신고를 하고 위돌딩 텍스를 내고 요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세금을 납부하지만 여기는 한국이랑 틀리게 전세제도가 없는 나라예요. 그렇죠, 월세죠.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월세이기 때문에 개인 유닛에 내가 월세를 받는다고 이 나라에 대해서 뭐 전입하고 확정이자를 하는 건 없고요. 변호사 통해서 계약을 공증하는 것 외에는 따로 내는 세금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과 또 틀리게 요즘도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한 달 사이가 굉장히 대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렌트가 장기냐 단기냐에 따라서도 금액이 약간 틀려지신다 보세요. 단기 같은 경우는 한 달, 2달 같은 경우는 당연히 공실률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수익률 맞춰줄 금액이 좀 더 비싸고 장기는 1년 기준으로 오래갈 세입자가 바뀌지 않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낮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장기, 단기는 알아서 맞춰가지고 그러면 렌트 내주기 제일 좋은 콘도들은 어떤 콘도들이 있어요? 뭐 스튜디오 타입이라든가 원베드룸 타입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구매를 하시게 되면 제일 많이 되는 게 스튜디오, 원베드룸, 투베드룸까지 나눠진다고 보시는데 스튜디오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스튜디오는 한국으로 따지면 원룸이에요. 원룸이 한국 같은 경우는 일체형 원룸이 있고 분리형 원룸이 있어요. 일체형이라는 거는 주방이랑 방이랑 같이 합쳐져 있는 정말 작은 오피스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분리형 원룸은 안방이랑 거실이랑 주방이랑 분리되어 있는 원베드 그게 유닛이거든요. 그걸 원베드룸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랬을 때 여기는 한국처럼 분양 면적이 따로 있지는 않아요. 전부 다 전용 면적이거든요. 스튜디오 기준으로는 전용 면적이 7평에서 8평. 원베드룸 같은 경우는 전용 면적이 12평에서 15평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용 면적이 포함되지 않은 그 유닛 자체에 주차장이나 대한 베란다 이런 게 포함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한국은 우리가 아파트를 사거나 오피스텔을 사면 당연히 주차장을 주죠. 근데 여기는 주차장을 따로 주지 않아요. 외국 같은 경우는 주차장을 주는데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세요. 내가 만약에 콘도가 매매 대금이 3밀리언이면 주차장은 1밀리언 정도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 같은 경우는 주차장도 만약에 사용하시게 되면 무조건 주차장에 대한 렌트비를 따로 부과를 하고요. 주차장에 대한 주차장 관리비도 따로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럼 구입이랑 그리고 운영에 대한 부분 알아봤고 저희가 이제 넘어가서 세금 관련된 부분을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